반갑습니다. 세트한자 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260강으로 지명에 관련된 9번째 시간입니다. 전국의 많은 시, 군 중에 주자가 지명에 들어있는 도시 중에서 경기도에 속하는 파주, 양주, 광주, 여주의 지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명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고을 주자를 보겠습니다. 고을 주자는 고을, 나라, 국토 등을 의미하고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내 천자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하는 세 개의 점 주자가 결합된 모양입니다. 그림처럼 흐르는 하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 그곳이 고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맑은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지요. 그렇게 물이 흐르는 곳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데 고을 주자는 거기를 고을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을 주자를 기억하면서 관련 지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파주는 제방 파자를 사용합니다. 제방 파자는 제방이나 언덕 또는 뚝을 의미하지요. 제방 파자는 흙을 의미하는 흙토자와 겉부분을 의미하는 가죽 빗자로 구성되어 돌 같은 단단한 것으로 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은 것을 제방이라 표현합니다. 흐르는 물길을 만들고 사람 사는 곳으로 넘치지 못하도록 튼튼한 제방을 만드는 것은 안전한 삶을 위하여 중요한 작업이지요. 파주에는 임진강을 비롯하여 공릉천, 문산천, 갈곡천, 비암천 등이 흐르고 북쪽에서 구불구불 흘러온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면서 서해로 흐르는 하구에 위치해 있어서 둑과 제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방의 도시라는 의미로 파주라 정한 것입니다. 파주는 이전에 원평군으로 불리다가 조선 세조 때 왕비의 친정이 있는 마을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파주목으로 승격되었고 고종 32년에 파주군으로 변경되었지요. 이후 1996년 3월 1일자로 파주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주는 제방 위의 고을입니다. 그래서 둑이 있는 마을,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고을이란 뜻으로 제방 파자를 사용하여 파주라 정한 것입니다. 파주는 제방으로 인한 안전한 물길 덕분에 각종 유통이 발달하였고 특히 고량포와 문산포는 물류집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제방의 도시 파주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양주시의 지명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양자는 버들 양자입니다. 버들 양자는 버드나무를 의미하지요. 버드나무는 물가에 살면서 우거진 나뭇잎들이 아래로 늘어뜨려진 모습이 일품입니다. 그런 버들 양자는 나무 묵자와 변화를 의미하는 박구 양자로 구성되었지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나무 중에서 상부의 가지나 잎 부분과 하부의 뿌리와 줄기 부분의 차이가 심한 나무라는 해석입니다. 뿌리부터 줄기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무람하고 튼튼하게 생겼는데 가지나 나뭇잎은 흐물흐물 늘어져서 서로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버들 양자를 사용하는 양주는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버드나무처럼 펼쳐진 고을이란 의미입니다. 본래 양주는 현재 서울의 강북지역인 한양군을 고려 태조 때 양주로 개칭했습니다. 당시 양주는 서울 강북의 상당 부분과 남양주,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을 포괄하는 대단히 큰 도시였지만 대부분 분리되어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당시 양주는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하천과 산세가 넓고 길게 펼쳐져 있었지요. 그런 이유로 조선시대에는 당시 양주 지역에 동구릉, 온릉, 사릉, 홍릉, 광릉, 태릉 등 다수의 묘역이 조성될 만큼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 불렸습니다. 양주는 마치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모습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넓고 길게 펼쳐져 있어서 버드의 양자를 사용하여 양주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광주시의 지명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광자는 넓을 광자를 사용합니다. 넓을 광자는 넓다, 넓히다, 너그럽다 등의 의미이지요. 넓을 광자는 집 엄자와 노란색을 의미하는 노를 황자로 구성되었지요. 그래서 넓은 것은 집에 있는 황금빛 곡식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말합니다. 창고에 보관된 양식의 양만큼 그 집의 영향력이 크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만석고는 만리를, 천석고는 천리까지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이지요. 이런 넓을 광자를 사용하는 광주는 넓은 땅으로 구성된 고을입니다. 광주시는 고구려 때 한주였다가 고려 태조 때 광주로 개칭했습니다. 신증동국 묘지 승남에 따르면 광주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가 나오는데 동쪽은 양금군 경계까지 70사리, 여주 경계까지 75리, 남쪽은 이천 경계까지 70사리, 양지 경계까지 85리, 용인현 경계까지 43리, 서쪽은 과천 경계까지 27리, 안산군 경계까지 76리, 북쪽은 양주 경계까지 10리이고 한성에서 41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계략관청에서 사방 30km 정도의 너비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고을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지명을 넓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별한 사연을 찾기 어려운 면도 있어서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삶을 곤란하게 하는 지형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산과 하천으로 구성된 광주에는 넓은 평야나 험한 산도 없고 남한산을 중심으로 한 광주 산맥은 구릉이 많아 기복이 심하고 평지가 적어서 경지 면적도 부족하지요. 한강의 지류인 경안천, 우천, 탄천, 세피천 등 모든 하천이 풍류하여 한강으로 흘러가며 좁은 충적 평야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런 곳의 토지 생산력은 높았지만 다른 지역은 척박해서 하천면과 다른 지역의 삶의 질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광주의 특징은 넓은 땅이어서 넓을 광자를 사용하여 광주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여주시의 지명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여자는 검은말 여자입니다. 검은말 여자는 검은말을 의미하고 검은말을 가라말이라 하며 나란히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검은말 여자는 말맞자와 고을 여자로 구성되었지요. 그래서 검은말 여자는 말 중에서 고운 자태가 일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검은말 여자를 사용하는 여주는 물의 흐름이 검은말과 같은 여강에서 비롯된 지명입니다. 여주는 신라 때 황녀라 불렸고 고려 때 여흥이라 불렸으며 조선 예종 때 세종대왕의 영릉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여주라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황녀나 여흥이나 여주의 여자는 검은말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주의 지명은 오래전부터 검은말과 관련이 있었지요. 여주의 지명에 검은말이 사용된 것은 여주 사람들이 남한강을 여강이라 부르는 데서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주를 관통하는 여강은 걷기 좋은 길로 개발되어 총 11코스로 120km에 이르는 여강길을 거닐면 검은말의 위용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검은말을 가라말이라 했습니다. 참고로 백말은 부루말이라 했지요. 부루말이라 부르는 백말은 군주의 말이고 가라말이라 부르는 검은말은 장군의 말입니다. 장군이 타고 전장을 누비는 검은말은 용맹하고 기세가 대단합니다. 여강이 그렇습니다. 여강길을 거닐면 이무기의 전설이 있는 바위늪이 있습니다. 또한 여강변 갈대밭도 일품이지요. 길게 펼쳐진 갈대밭의 출렁임을 보면서 검은말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주에 이르러 갑자기 불어나는 여강의 물줄기 또한 그런 위용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여강을 보면서 가라말이라 불리는 검은말을 상상한 것입니다. 여주는 여강이 주는 풍요로움에 평안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강을 지명에 사용한 것이지요. 여주는 검은말의 성질을 가진 여강에서 비롯된 고을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260강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파주, 양주, 광주, 여주의 지명에 대해 해석하고 그곳의 유래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